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퇴행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막아낼 수 있을까? 뭐 좀 복잡한 질문이긴 하지만 참 어렵죠. 네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그나마 취약하게나마 그래도 일궈 어떤 공공성, 사회 공공성이 이게 이제 침식당하는 그것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미 이 버린 카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다시 또 이거를 붙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전 이명박 정권 때 그 경제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등용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결국 또 그게 신자유주의적인 전망인데, 그리고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데 성장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성장이 되지도 않거니와 저 같은 사람 이제 탈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참 우려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논리에 의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저는 우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 안 할 게 바라고,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노동에서부터 이렇게 뜯어왔던 걸 더 뜯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여러 면으로 이제 우려되는, 앞서 말씀드린 이 대자연과의 관계라는 데서 탈성장이라는 우리의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는 데다가 사회를 보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가 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작은 정부론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부론 얘기하면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좀 끌리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 뭐 지배하고 뭐 이런 권력 작용하고 이런 것이어서. 근데 실은 피에르 부르디에에 의하면 국가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경찰이라든지 검찰, 뭐 군대, 고위 공무원 이런 쪽이라면, 국가의 왼손은 국민을 보듬는, 사회를 보듬는, 그러니까 교육, 의료, 복지 이런 쪽이 국가의 왼손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국가의 정부 부분의 축소, 국가의 축소는 엄밀히 얘기해서, 정확히 얘기해서는 국가의 왼손은 잘라내고 국가의 오른손은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이 딱 피에르 부르디에가 경계했던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그래서 국가의 왼손은 줄이고 잘라내고 국가의 오른손은 이제 검찰 중심으로 구성하는, 그러면서 강화하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죠.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민중이고 서민들, 노동자들이 결국 노동의 유연화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칼날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진보 세력이라든지 적어도 진보 세력이 그만한 힘이 없다면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라고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주 세력이 어쨌든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 의식에는 뭐 비슷하게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촛불혁명이 있었음에도 다시 보수 정권을 왜 국민들이 선택했을까? 네. 이유가 무엇이 가장 큰 이유 혹은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야 됐던 어떤 진전, 이것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그 실망감, 이런 것이 워낙 큰데다가 그리고 조국 사태로 통해서 나타난 내로남불이라는 문제에서 같은 놈들 아니야? 이런 것이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촛불을 통하여 민주정권이 들어섰는데, 어쨌든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얘기는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만큼 민주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것이 진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특히 민주화를 주창하면서 정치적인 세력화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저는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류 세력들이 보고 있는 이제 국힘이 이제 마치 당연히 이제 자기들 생각한 민주화가 아직 요구되는 그런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면에서 아직 그 권위주의 독재 시절의 인물들 이런 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이런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세력은 반대는 무척 잘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전망도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야당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야당 노릇은 잘할 것 같은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당 노릇하기에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전망도 없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예를 들면 산재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에서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노동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교육 문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세 가지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주택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입니다. 이게 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교육 문제는 완전히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민주당이.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나, 바로 이제 역풍이 불면서 그냥 손 놔버린 이런 점에서, 국힘 이쪽 세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것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이 당연히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